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심각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비한 현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맞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권한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법 기속력에 따르면 임명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구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하죠.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맞죠?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헌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맞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헌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그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론입니다. 그게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헌법상 그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결정에서도 마찬가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에서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기재 부분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요.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회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은 그 임명을 해야 된다는 설치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죠. 이유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헌 상태가 한덕수 대행, 최상목 과거 대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위헌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 헌법재판소의 자기보호 차원에서 강구할 수단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강구할 수단이 없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재판소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시지 가처분 심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건이 접수돼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대행들의 행태로 인해서. 맞죠? 그 사건 결론에 보면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잖아요. 두 대행의 위헌적 행태로 인해서. 그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소 결론입니다. 과거 이강국 헌재 소장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석인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 표명한 적 있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그렇게 헌법재판소 입장 표명할 의사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구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책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수처장 나와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헌법 69조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문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직무유기죄 범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직무를 유기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뭐 지금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성립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미임명 행위가 위헌 상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법 기속령에 따르면 임명해야 될 의무가 또 발생합니다. 맞죠? 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률상 구체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수사 착수하였고 지금 헌법상의 그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하시겠지만 네. 이름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착수하였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지금 최상목 과거 대행과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죄 다 고발되어 있습니까? 네.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 뭐 초기 단계지만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헌법 배당이 의무 됐습니까?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두 사건 다 배당이 됐습니까? 배당되었습니다. 네. 중대 사건입니다. 아시죠?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안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장관에 대한 경제금융비서관 당시의 혐의 관련해서 고발 접수된 거 있죠? 예, 고발되었습니다. 예. 수사 진행 중입니까? 그 부분도 배당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 박근혜 미르재단 판결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장관은 안종범의 지시를 받아 삼성, 현대차 등 9개 그룹의 출연금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행정관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판결문에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특히 아직까지도 출연금을 안 낸 그룹이 있냐?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출연금 모집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우리 법령 중에 공무원이 기업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출연금 납부를 하도록 독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 지금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없습니다. 네.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당시 비서관 말고 다른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최상목 현 장관의 직권남용 여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런 부분 지금 고발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항이 특가법상 뇌물죄, 특경법상 공갈죄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범에 대해서 그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그 법리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죄 포함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심우정 총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관련 사건 고발 지금 수사 배당을 했죠.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감없이 수사해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의 박탈감을 불러온 사건이고요.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강제 수사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저희 공수처는 그 고위공무원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법원의 행정처장님 나와주세요.